앞으로 성황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게 첫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윤상현 의원 같이 또 우리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말을 하면 결국 그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본인이 말했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은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못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DNA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이런 게 있죠. 그때 당시에 2023년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원한과 앙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완전히 비명계를 공천해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불쇼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체포동의안에 했던 가결은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천으로 죽였는데 비명계를 2번 죽인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좀 해로운 섭섭한 행동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정말 2번 죽이는 그런 어떤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한 욕설이라든지 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는 참 무서운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최근에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각하 혹은 인용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볼 때 확실히 좋아진 점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BBC라든지 이 외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부산에 내려간다, 또 금융기관장을 만난다, 이 대통령 놀이, 대통령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여유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지표식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정계선의 남편 황 변호사가 지금 현재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격인 김희수하고 그 법무법인 공감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 공감은 별로 큰 어떤 그 법인도 아닙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계선과 그 황 변호사 남편 황 변호사가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가 아니고 같은 침대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얼굴빛만 보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문영배와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고시 동기고 또 개별적으로 부인의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또 이미 선을 넘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 남편이 탄핵 지금 주장을 하는 탄핵 찬성하는 재판관이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헌법재판소의 많은 어떤 분위기, 정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유 있게 다니던 이재명 대표 얼굴이 최근에 완전히 흑빛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흑빛이 됐다 하니까 민주당 팬들은 뭐 얼굴 표정 좋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얼굴빛이 똥빛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공중파라서 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똥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여유있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하고, 또 광화문 그 앞에는 잘 아신 것처럼 며칠 전부터 불법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텐트촌이 수십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좌파와 우파가 이 집회 시위하는 데 있어서도 수준 차이를 느끼는 게, 우리는 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신고를 하는데, 좌파는 보면은 집회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세월호 텐트도 그렇지만 지금 광화문 텐트,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화유산에다가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 텐트촌 수십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민주당이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무슨 예행 연습?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이 돼서 당선 무용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10년 5년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하지만 430억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사를 팔아야 되니까 천막 당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천막 당사로 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2017년대는 꼼짝없이 참 당했죠. 물론 이제 막판에는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많이 이제 광장에 왔지만 그러나 촛불 시위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 분위기가 그렇고 특히 그때 당시 공중파는 끝까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조사 한 4%, 5%,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공중파들도 지금은 상당히 돌아와서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변화입니다.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도 물론 지금과 같이 8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8인은 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이 지금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그리고 문영배 5명입니다. 근데 문영배는 사실은 향판이기 때문에 법조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법부의 꽃입니다. 그만큼 법조 경력, 실력에 있어서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 있는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월등히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중심으로 해서 그때 안창호 재판관이라든 이런 분들은 반대하려고 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주선을 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영식 주심이죠.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논리적인 면에서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실히 지금 그때 상황과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가능한다고 좌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좌파 패널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때 당시에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뭐 너무 뻔하기 때문에 3월 7일 날 결정될 거다. 뭐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까지 결정될 거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을 몇 개 띄고 왔지만 오늘 요즘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탄핵 인용은 당연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문구를 만회하느라도 국민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그게 이율 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인 게 패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얼굴이 헛빛이 돼가지고 왜 지금 탄핵을 결정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김용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가면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왜 결정을 안 하는지 사무처장을 불러서 따져야 되고 뭐 선고 기일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요즘 왜 각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각하는 각하죠. 그러나 왜 지금 많이 나오느냐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몇 가지 어떤 사례를 보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마흔여 후보자를 물론 저는 일초로 뭐 권한쟁의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국회 당사자 적격은 결국은 의원식 개별 의원 의장이 아니고 국회의 어떤 그 의결을 들었는데 의결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영배가 힌트를 줘가지고 이제 의결과 유사한 어떤 촉구 결의를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정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론 뭐 보정됐다는 자체도 사실은 좀 이상한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체로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만은 정영식,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 세 분은 별도 의견으로 보정이 됐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주석서가 사실은 바이블이고 이 주석서의 결정에서 아직까지 벗어난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이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이 소추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공소 사실의 또 동일성을 벗어나는 사항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철회로 할 때는 별도의 국회에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별도 의견 이 세 분의 의견으로 이 40여 건에서도 나타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지금 감사원장의 이제 탄핵 기각 전원 일치로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추가로 어떤 사유를 냈느냐, 그 탈원전건,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건, 그리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 등의 성주 사드건에 대해서 추가 사유로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즉 국회 별도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배제한다고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즉 각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절차적으로 각하한다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이런 어떤 탄핵 판단에 있어서 두 가지죠.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와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형법상의 내란이 80% 이상인데 그것을 지금 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를 하자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오지 않고 단무지만 온 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각하를 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나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2017년도 3월 10일 날 당시 주심 역할을 했던 강일원 재판관도 최근에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최근에 각하였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 각하든 기각이든 직무에 이제 복귀를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는 직무에 복귀를 하면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일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느끼신 바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의식과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제대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자유민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고 싸워왔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가 가치 공동체보다는 이익 공동체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지면 홍매화를 심기 위해서 칠보산으로 간다든지 탈당을 하고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진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이익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좌파의 가치는 아주 수준이 낮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기반한 가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우파의 가치야말로 정말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부터 이루어져 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지키는 이런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당내 돌아가는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그대로 평가를 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보면 당의 어떤 지도부 대표가 그냥 본인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찍었습니다.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찍으면 되는데 중심으로 막 찍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자기는 뭐 어떻게 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폼을 잡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찍었잖아요. 막 찍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난 거 아닙니까? 국민공천, 무슨 국민공천입니까? 그게 한동훈 공천이고 한동훈 처가 공천이지. 한동훈 공천으로 만드는 이 국민공천한 의원들 지금 무슨 역할 합니까? 김상욱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나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그것을 공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계속해서 뭐 북코스 탄다고 부산에 가서도 망신당했고, 또 경북대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북대 학생들이 가서 정말 항의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수라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요. 대장동 버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온, 안남시가 생각나고 아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참 이렇게 된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작년 9월 10월부터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신문인 매일신문에서 어떤 마음평을 싣느냐, 한동훈이가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유승민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한동훈은 좀 안타깝게도 이미 유승민보다도 더 심한 지금 배신 어떤 프레임이 들어서, 저는 우파 진영에서 정치 재개를 할 수 있을까? 쉽게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이 이 탄핵 전국 이후에 제대로 가치 중심적인 정당,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정당, 특히 이번 탄핵 전국에서 나타난 2030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정당으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그동안 정말 어려운 여건에 많이 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좌파 시민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앉아 계신 우리 이의원 대표님이나 많은 대표님들이 그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했는데, 우리 시민단체와도 어떻게 당이 협력을 하고 더 시민단체를 키워서 우리 또 당의 자연스러운 자양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탄핵 전국 이후에 저는 가장 크게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더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뭐 못생긴 놈들 뜯어봤자 시청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제 2021년 7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구 경북에서 1번으로 지지선할 때부터 저와 같이 전국 방방곳을 쫓아다녔던 우리 미무의 최경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 앉아 계시는데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이 돼서 직무 복귀를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모의 여인을 초대해. 우리 저